오늘 소개할 인물은 1970년대 영국 펑크 밴드 섹스피스톨즈의 베이시스트 시드 비셔스에 관한 이야기야. 본명은 존 사이먼 리치로 1957년에 태어나 1970년 21살의 나이에 요절했어. 사망 원인은 헤로인 과다 복용이야. 시드 비셔스는 죽기 전에 실제로 나는 25세 이전에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산 후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고, 결국 그는 그의 말처럼 됐어. 시드 비셔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일까? 시드 비셔스는 버킹엄 궁전 보안 요원인 아버지와 히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어머니를 두고 떠났어. 그렇게 남겨진 어머니는 히피 친구들과 어울리며 헤로인과 마약에 중독되고 아들 시드에게도 마약을 권유해. 17살 때부터 마약을 복용했다고 하니 할 말이 없지. 이래서 부모의 영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 시드 비셔스가 몸담갔던 섹스피스톨즈라는 그룹을 소개하자면 영국의 펑크 록밴드였는데 추후 매거진에서 선정한 음악사를 바꾼 21인으로 선정될 만큼 펑크록 장르의 레전드 그룹으로 유명해. 이전의 펑크록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매니악한 음악 장르였거든. 그런데 섹스피스톨즈가 대중적 성공을 거두면서 펑크록 장르가 좀 더 확고한 음악 장르로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야. 섹스피스톨즈의 인기 요인으로는 당시 영국 청년 실업률이 20%에 달하던 시대에 청년들을 대변하는 사회 비판적인 음악을 만들어 사람들을 공감하고 열광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야. 시드 비셔스는 이전부터 여러 밴드에서 드러머로 활동했었는데 섹스피스톨즈라는 그룹의 광팬이기도 했어. 그 즈음 섹스피스톨즈는 멤버이자 작곡가 글렌 매틀록의 곡으로 인기가 고공행진 중이었던 한편 멤버들 간 의견 대립이 심했어. 그러던 중 섹스피스톨즈의 대표곡들을 글렌 매틀록이 만들긴 했지만 주도권 다툼에서는 다른 멤버 자니 로튼이 승리를 한 거야. 결국 글렌은 팀을 탈퇴하게 되고 매니저는 글렌의 후임을 물색해. 그러던 중 시드를 만나게 되고 그의 범상치 않음에 반해 베이시스트로 캐스팅하게 되지. 재밌는 건 실제 시드는 드러머였고 베이스는 치지도 못했어. 단지 섹스피스톨즈라는 그룹의 펑크라는 정신과 시드 비셔스가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다는 거야. 그의 예상대로 시드는 공연에서 마약을 한 상태로 깨진 유리 조각이나 면도날로 자해를 하는 등 충격적인 무대를 선사했어. 그리고 팬들은 시드의 잘생긴 외모와 센세이셔널한 공연에 열광했지. 사실상 시드는 뛰어난 실력을 기반으로 한 인기라기보다 똘끼 가득한 펑크 정신과 잘생긴 외모로 인기를 견인했어. 멤버 자니 로튼의 자서전에 의하면 시드는 처음에는 베이스를 배우려는 의지도 있었고 밴드 분위기도 좋았지만 여자친구 낸시를 만나면서 밴드 분위기가 꼬였다고 해. 시드 비셔스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여자친구 낸시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야. 잠시 낸시의 인생을 논하자면 그녀의 엄마가 증언하길 낸시는 어릴 때부터 공격적인 아이였으며 11살에 박물관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엄마를 망치로 공격했다고 그래. 13살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15살에는 마약 중독자가 돼. 시드 비셔스보다 더한 수준이지. 정상적인 인물이라 보기는 어려워. 17살 때는 그녀를 감당하지 못한 부모님이 집에서 낸시를 내쫓기까지 해. 이후 낸시는 자신의 엄청난 마약값을 감당하려 매춘부일까지 하게 되지. 그랬던 낸시의 인생이 달라진 건 영국으로 오면서 섹스피스톨즈에게 반하면서부터야. 낸시와 시드는 마약을 매개점으로 파티에서 만나 급속도로 연인관계가 돼. 그런데 문제는 시드가 낸시에게 빠져도 단단히 빠졌다는 거지. 프로라면 낸시와의 관계가 공연에 지장이 가지 않아야 하는데 시드는 공연 때문에 낸시와 떨어져 있는 것조차 못 견뎌 했어. 상황이 이러니 멤버 자니 로튼은 시드에게 낸시와 헤어지라고 애원했지만 시드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약에 쩔은 그는 무대에서 온갖 사건 사고를 벌이면서 문제를 일으켜 결국 섹스피스톨즈의 멤버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룹은 실질적으로 해체의 길을 밟게 되지. 하지만 순전히 낸시 때문에 섹스피스톨즈가 해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시드 비셔스의 합류로 섹스피스톨즈는 역대급 전성기를 누린 반면
매니저였던 멜컴이 멤버들을 혹사시킬 정도의 스케줄을 강요해. 그로 인해 멤버들이 그룹 활동에 염증을 느끼기도 했었거든. 이후 시드 비셔스는 유명 가수들의 리메이크 싱글을 내며 솔로 활동을 시작해. 시드 비셔스 자체가 인기가 있었으니 팬들은 몰려들었지만 솔직히 노래 실력은 엉망이었어. 그러던 중 1978년 10월 12일 아침, 낸시가 그들이 묵던 호텔 화장실에서 속옷 차림의 시체로 발견이 돼. 낸시의 복부에는 그 전날 시드가 선물한 칼이 찔려 있었어. 낸시를 발견한 시드는 복도를 내달리며 당장 앰뷸런스 부르라고 외치며 울부짖었어. 이후 시드는 내가 죽였어요. 왜냐하면 난 더러운 개니까 라고 진술했으나 시드의 유죄를 증명할 알리바이는 없었어. 시드는 그대로 석방되었고 이를 축하하러 온 어머니가 시드에게 대량의 헤로인을 선물했고 그로 인해 시드는 죽게 돼. 결정적으로는 어머니가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지. 낸시의 죽음에 시드 비셔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낸시를 향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 낸시가 죽고 그가 낸시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마음이 드러나. 낸시, 당신은 내 귀여운 연인이었지. 이제 당신은 떠나고 여긴 고통뿐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내가 당신을 위해 살 수 없다면 말이지. 어쨌든 펑크의 정신으로 살다간 펑크의 아이콘 시드 비셔스의 인생은 짧았지만 참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